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동아리 리더 박지민입니다. 우선 저는 방크를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학생으로서 저에게는 학업과 진로가 전부였기 때문에 방크는 그동안 저에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0 국가 브랜드업 전시의 해설을 담당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시면 전 세계 한류 팬 1억 명 시대, 한류가 지구촌 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한류라는 두 글자가 매우 크게 적혀 있습니다. 또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했던 봉준호 감독,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자부심을 느껴봤을 법한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그리고 한국인들이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어서 많이 알려지기도 한 게임 문화, 또 외국어로 많이 번역되어서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웹툰, 마지막으로 한류하면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닐까 싶은 비빔밥까지 이 사진들을 보면 바로 한류라는 두 글자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아마 역사와 많이 관련된 사진들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리고 세종대왕의 모습, 또 민족운동을 하는 모습, 고인돌의 모습까지 많은 역사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앞서 이야기한 많은 한국의 문화들처럼 과거에는 한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도가 제시되어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떤 기술이 많이 알려져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도자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알려져 있는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서 이것을 모방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의 도자기 제작자를 많이 데려간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또 아래 보시면 세종대왕이 나타나 있는데요. 과거보다는 사실 현재에 한글이 더 많이 알려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 수 있는 민족운동의 모습 역시 한국의 민족운동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외국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한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탄소년단이나 혹은 웹툰과 같은 한국의 문화는 현재 많은 SNS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나 한글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오늘날처럼 더욱더 많은 곳에 알려지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했다면 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한류가 되었을 것이므로 앞에 이야기했던 문화와 같이 이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오늘날 더욱 과거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 역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한류의 모습을 전 세계에 바로 알리는 것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이름,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곳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외국에 나간다면 나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설명하게 되는 것이 국가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한국의 문화 또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문화를 나타내는 영단어인 컬처의 각 철자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한국의 문화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컬처의 먼저 첫 번째 철자인 C를 통해서는 creativity, 즉 창의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제는 과거에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지정학적 위치를 들었습니다. 즉 한국이 강대국에게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독립운동가 김교신은 세계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결국 한반도는 세계로 나아가는 항구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의 중심이며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곳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방크 또한 이러한 창조적 발상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이버 외교관들 그리고 청년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방크를 알고 가장 먼저 처음 활동했던 것이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사이버 외교관이었습니다. 사이버 외교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알리는 것, 또 나의 지역을 알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한국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사이버 외교관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인 나도 어떻게 하면 한국을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컬처의 첫 번째 글자인 C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비티, 즉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정당화 근거로 지정학적 위치를 들었습니다. 즉 한국이 강대국의 관심을 받기 충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인 김교신은 세계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반도는 곧 세계로 나아가는 항구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는 이러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한반도가 곧 아시아와 태평양의 중심이며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곳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방크 또한 이러한 창조적 발상을 기반으로 하여서 많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한국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 방크 활동을 시작할 때 했던 것이 바로 온라인에서 진행된 사이버 외교관 교육과정 수료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역사만 알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는데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그보다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알리는 것 그리고 나의 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이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저와 같은 청소년 또한 한국을 알리는 데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컬처의 두 번째 철자로는 U, 즉 Universality, 인류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역사를 공부하면서 고인돌을 많이 익히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국의 스톤헨지와 많이 비교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국가들 간의 경계도 명확하고 동질성이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길러오고 있지만 결국 시간을 거슬러서 더 먼 과거로 가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류라는 두 글자로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것인데요. 고인돌 역시 인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고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인돌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와중에 40%가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또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천문도가 한국에서 발견된 고인돌에도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시의 과학기술 또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발달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크에서는 현재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100개 종류 이상을 제작하여서 150만 장 이상을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러한 지도를 교실 뒤편에 붙여놓거나 외국인 친구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국을 알릴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이러한 홍보 물자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컬처의 세 번째 철자는 바로 L, 러브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우리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사실 당시 조선은 중국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서 한자가 아닌 우리만의 문자를 사용한다는 일은 어쩌면 거부감이 드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과 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층민과 양반 계급 사이의 큰 차이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한다는 것은 그 사이 간극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지배층 간 갈등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문자를 창조해낸 세종대왕의 그 사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러한 한글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그 원리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글의 위대함 그리고 과학적인 훌륭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한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많은 발음들, 표현들을 통해서 한글로는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크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종대왕과 한글 홍보 사이트 등을 통해서 한글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미국 대학교 외국어 수강 증가율 1위 언어도 한국어가 차지했는데요.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외국인 친구만 해도 한국어 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중학교 때 방크 동아리를 운영하면서도 외국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발음했을 때 나는 소리를 한국어로 적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듣고 그러한 활동을 직접 진행해 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글의 모양이 정말 아름답고 예뻐서인지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 갖는 관심이 크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외국 친구에게 적어주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한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알릴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컬처의 네 번째 철자는 바로 T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화와 혁신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서양의 구텐베르크와 동양의 직지를 들어서 이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서양인들은 서양의 역사를 뒤바꾼 금속 활자 인쇄술 하면 독일의 구텐베르크를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1455년에 인쇄된 구텐베르크와는 달리 그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도에 바로 한국의 직지가 인쇄되었다는 사실인데요. 많은 이들이 이보다 구텐베르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직지를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한국의 직지가 또 한국이 당시에 엄청난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크 또한 직지 홍보 사이트를 통해서 직지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또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방크 내에서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등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한국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청년들이 직접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컬처의 다섯 번째 철자인 U입니다. 이는 유니티, 즉 융합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긴 이름이어서 기억에 남았던 지도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조선 왕조가 중국, 일본, 인도, 아라비아 등 세계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중국과 일본의 지도 제작 기술에 대한 지식을 융합하여 만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과 서해안을 표현하는 등 어떤 해안선이나 산에 대한 표현이 오늘날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높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방크는 유튜브 채널 등에 다음과 같이 영상으로 제작을 하여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동아리 활동을 매시간 진행할 때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방크의 영상을 시청을 하곤 했는데요. 링크를 간단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외국인 친구들과 또 주변의 한국인 친구들과 나눌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이런 영상 시청을 통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컬처의 여섯 번째 철자는 바로 R로 restoration, 즉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 또는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역사는 바로 일제강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3.1운동이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며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방크에서는 3.1 독립선언서를 현대 21세기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제작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3.1 독립선언서에 담긴 한국인들의 의지와 뜻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3.1 독립선언서에 담긴 의미가 방크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과도 많이 맞닿아 있다고 느낍니다. 한국인들은 당시 3.1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일본에 대한 반감도 아니고 일본인들을 미워해서도 아닌 단지 우리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외침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크의 활동도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이 활동에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과거에 이런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예라는 답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지만, 과거의 선조들의 어떤 아픔을 느껴보고 일본의 총과 칼에 앞서서도 우리가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 만큼 자유와 평화를 간절히 원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전 세계에 홍보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처의 마지막 철자는 바로 이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environment, 즉 환경과 조화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앞에 보실 수 있다시피 베르사유 궁전과 창덕궁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또 활용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창덕궁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궁궐을 지은 것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창덕궁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독일 사이트와 같은 유명한 해외 사이트에서 쇼토큐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방크 회원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정의 노력을 거쳤고 그 결과 시정을 하였는데요. 만약 방크 회원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창덕궁이 쇼토큐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방크 부원들과 많이 오류 시정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류 시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오류가 있을지를 알아보니 오류는 찾으면 또 찾아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많은 오류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데요. 이를 도울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방크의 21세기 이순신 오류 시정 프로젝트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방크 회원들이 그간 항의 소환서를 보내왔던 내용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시정 소환서를 작성을 할 때 이를 참고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작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회원들이 작성했던 것을 바탕으로 메일을 보냄으로써 오류 시정 활동에 동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류 시정 활동이 어려운 활동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류하면 가장 먼저 알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빔밥인데요. 이것은 아름다운 세계 조화 때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지만 서양인들이 주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많이 조리되지 않고 자연 본연의 맛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음식으로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외국 청년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방학 시즌에 외국인 청년들은 방크에 와서 인턴십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벨기에 청년의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어로 3일 독립선언서를 번역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 선언서에 대해서 미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미래에 같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이 3일 독립선언서가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프랑스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는 직지를 프랑스가 보관할 바에야는 한국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프랑스 청년이 프랑스가 직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청년 또한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로 독립선언서를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프랑스어로 낸 한국을 알리는 사이트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국과 러시아 청년이 직지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관한 영상인데요. 이 청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구텐베르크에 대해서만 배웠지만 사실은 한국의 직지가 그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웠다, 또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청년 또한 러시아어로 독립선언서를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러시아어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2019년도에 방크에서 주최한 독도 탐방 캠프를 통해서 프랑스 청년인 클라라가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클라라는 독도에 관련된 글짓기에서 1위를 하였는데요. 이 청년이 글짓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 중 일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는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독도는 동해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며 용기의 증거이자 완전한 독립을 뜻합니다. 독도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처럼 방크에서 일하고 있는 또 인턴십을 한 많은 외국인 청년들도 한국인들 못지않게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료. 오케이. 지금까지 컬처의 각 철자를 중심으로 한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청년들 또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결국 K-팝이나 한국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듯이 여러분들도 한류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함께 방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국가 브랜드업 전시의 해설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